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동안 채널 고정해 주셨길 바라면서 지금 채널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매우 환영합니다. 2부에도 저희가 또 뉴욕 증시 짧게 리뷰를 해보고 국내 증시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갖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실적을 발표하는 여러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개별 실적에 힘입어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된 미국 증시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장 모두 오랜만에 웃은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무려 7거래일 연속 올해 들어서 최장 기간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85%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0.27%, 0.51% 강세였습니다. 고용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올해 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덕분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좀 실업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되는 만큼 향후 계속해서 시장은 지표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 미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한 점도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키우면서 시장 상승을 뒷받쳐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지도로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오른 쨍한 초록색을 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 M7에서는 그런 쨍한 초록색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43% 강세를 기록했고요. 애플은 1%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8%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외에 브로드컴이나 그리고 AMD, 반도체주 대부분에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현지 시간 오는 22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편 전날 급락했었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줬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특징주는 바로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죠. 암이 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가 나오자 주가가 2% 넘게 내렸는데요. 이 암의 주된 수입원은 설계 판매로 얻은 라이센스와 로열티 수수료입니다. 암은 모바일 칩 설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를 하면서 IT 기업들의 AI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특징 중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오르긴 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가 지난 분기 200명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 여름에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묶어서 패키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할인 가격으로 나올 예정인 만큼 실적에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스트리밍에서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광고 매출 좋게 나타나는 기업들 꽤 많이 보입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광고 업계가 계속해서 훈풍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로블록스가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매드토크에서도 로블록스를 아주 자세히 다뤄주셨는데요. 게임 개발 업체 그리고 대표적인 게임 이름도 로블록스가 있죠. 이 플랫폼 내 디지털 화폐의 판매액을 의미하는 부킹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22% 넘게 내렸습니다. 참고로 뉴욕 증시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3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지만 크게 움직인 기업들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지역 거대 방송사인데요. 방송국의 30%를 매각할 것이란 보도에 주가가 2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속해서 볼 특징주 에퀴닉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데이터 서비스라는 데서 AI 붐에 올라탔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그 붐에 올라타면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주가 11.51%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친숙한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서학개미 분들께는 밈주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미국의 영화관 체인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1분기 매출과 관객 수가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 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펌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인데요. Buy Now, Pay Later. 먼저 사고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유명을 하죠. JP모건은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사실 어펌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펌의 주가 하락은 이 어펌 자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쇼피파이 주가 하락에 연동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쇼피파이에서 샀다가 나중에 어펌에 지불을 못하면 어쩌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JP모건 주장을 하고 있고요. 폭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국 광고 매출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 대선 또 파리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 이어갔습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은 미국의 종합 반도체 회사죠. 울프 리서치가 업계 평균 수익률로 아웃퍼폼에서 피어 퍼폼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웃퍼폼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애플과의 협력 이외에 더 뭔가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고요. 썬런은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자프리스가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서 썬런만한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썬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 트립 어드바이저가 되겠습니다. DA 데이비드슨이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이 트립 어드바이저의 여러 브랜드 중 핵심 브랜드인 트립 어드바이저의 수익화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더해서 중국의 수입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서 좀 공급 감소,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34%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금값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자 0.8%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을 만나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지미 리 웰스 컨설팅 그룹 CEO가 목요일장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we've had a little bit of volatility recently from a nice rally, and I think the markets. I think there's enough buyers out there with cash that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get in the market, and so I think they're buying into sectors and pushing the market higher that they think is going to do well, even if we get a little bit of a slowdown in the economy, which is I think what we're seeing today. But I think that for the most part, I think the camp or the biggest camp now is higher for longer, but it seems as if most investors feel like the market can sustain higher interest rates. I think it supports what we saw last week in the jobs number being a little bit less than what people were predicting, and so I definitely think we're starting to see a slowing of the economy. But I'm still on the bullish side on the consumer, that consumers still have jobs and are spending money still, and so I do believe that interest rates going down sooner than later will be definitely helpful for our economy. And there's still a lot of people that believe we're going to go into a recession at some point later on this year or next. I'm not in that camp, but I do believe that what we're seeing with the jobs numbers and the unemployment numbers that we've seen recently is more evidence that we are seeing a bit of a slowing in the economy.
and that's what I think i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Although, again, like I said, I think companies are navigating this market very well, and the consumer is still pretty strong. 네, 어제 미국 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 혼조세였던 미국 영향의 증시를 받고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도 굉장히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행렬을 이어갔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8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장 상황 브리핑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제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2,712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6%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870선에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는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섹터들 안에서 순환매 장세는 지속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업종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개별주들의 좋은 호실적과 함께 어제 관련주들 상한가에 간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실리콘투 보시면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50%, 그리고 영업이익은 297%, 또 여기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300%가 넘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가격 탄력을 받아가면서 두 자릿수 이상 오른 J2K 바이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확인해 볼 업종은 미용기기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개별주들의 소식으로 함께 다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제 나왔고요. 클래시스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20%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 영업이익은 33% 반전이 되면서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 무료 수모품이 현재는 모두 소진되면서 해외 쪽의 소모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게 이번 실적엔 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기존 46,000원에서 6만 원까지 크게 높여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도 10% 가까운 반등이 나왔었고 APR 같은 경우는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10% 가까운 반등을 보였네요. 마지막으로 게임 쪽도 보셔야겠습니다. 호실적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작 출시 소식에 게임주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체 시가총액도 35조 원대를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게임주 절반에 달하는 19개 종목이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넷마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나 혼자만 레벨업 출시와 함께 또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어제 6.7% 오름세를 보였고요. 2분기부터는 추가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하반기에는 4개의 신작을 또 준비하고 있는 만큼 넷마블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넷마블 7% 넘게 또 상승 흐름 받아갔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사커 레전드 11이라는 모바일 축구 게임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어제 상승 흐름을 미리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게임 또한 글로벌 지역으로 출시를 확장한다라고 하는데 좋은 성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웹젠 같은 경우도 호실적과 함께 어제장에서 7% 넘는 상승을 보였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장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식입니다. 어제 단독으로 전해진 만큼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자율주행 쪽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사업을 접었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완성차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또한 자율주행을 이제 포기하고 로봇 쪽으로 시선을 돌리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에 선두에 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과장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집중과 선택 전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안에서 자율주행 부분을 현재는 제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발 인력들을 로봇 쪽으로 재배치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미래 로보틱스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삼성전자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오늘 로봇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같고요. 관련주들의 종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 이미 어제 장 마감 이후 시간에서 대거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장에는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지만 어제 이렌시스가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로 마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장에서 2% 하락 보였지만 장 마감 이후로는 5% 넘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강부업권에 마무리됐던 RS 오토메이션까지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지만 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만큼 또 추가적인 소식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브라질의 홍수로 인해서 지금 대두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남부 쪽으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남부 쪽에 해당 농가들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남부 쪽에 아직 생산을 수확을 하지 않은 대두들이 대거 물에 잠기면서 올해 생산량에 크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상황을 보고 계신데 도시 절반이 물에 잠겼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정말 많은 양의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나왔던 만큼 관련주들 종가 현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신송홀딩스가 다시 한번 시간의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1%대 상승 마무리 지었고요. 미래생명자원은 2.8% 그리고 하늘사요는 1% 상승 마무리 지었네요. 오늘 장중에 또 어떤 종목들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증시 쉬어갔던 만큼 오늘은 이런 재료들로 다시 한번 활짝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을 잘 주무셨습니까?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주말 또 편안히 잘 쉬실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로 보는 투자 소식 하나하나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들이 증권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국민 해외 주식 테슬라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 스벅은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로고를 보시면 뭐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 그러니까 누적으로 순매수 1순위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압도적이고요. 올해 4월까지만 바꿔봤을 때는 1위와 2위를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번갈아가면서 할 정도로 역시 이런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우리 서학개미들 800만 서학개미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달 들어서 물론 이달 한 달 다 지난 건 아닙니다만 이달에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서학개미 순매수 1위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5,400만 달러 정도치를 샀는데 스타벅스를 왜 샀을까? 스타벅스가 왜 서학개미들의 탑픽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스타벅스 주가 16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게 170달러 초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좀 상당히 많이 한 30% 가까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서학개미들이 스타벅스를 이렇게 많이 사들인 이유는 결국은 저가 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왜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를 할 정도로 스타벅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간의 충돌 때문에 이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 이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워낙에 확산이 됐다라는 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불가피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스타벅스 방문 고객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덜 팔리니까 실적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큰 이유였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앞으로 이 스타벅스의 주가를 전망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일시적인 악재들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악재들이냐.
시장의 평가는 일단 일시적인 악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또 포인트는 하워드 슐츠 전 CEO가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항상 스타벅스 위기 때마다 하워드 슐츠가 등판하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는 것도 스타벅스한테 호재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타벅스의 주가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거냐 여부는 실적에 대한 이런 불명 일시적인 악재들을 언제 해소할 거냐, 결국은 그게 또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 하워드 슐츠의 등판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이를 보시면서 조금 시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가볼까요? 역시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네이버 라인 야후 문제. 이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해소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네이버한테는 어떤 악재로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분위기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좀 어제 급하게 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인 야후의 이제 양대 이제 공동 경영을 맡고 있죠.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이 라인 야후 지분에 대한 이 매각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이 매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이버로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실적이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였던 일본 라인 야후 문제가 해소 쪽으로 간다라는 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봐서 주가에는 도움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고 대신 동남아 쪽에 이 라인의 어떤 그런 시장 부분들은 네이버가 가져오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다, 이런 얘기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지분을 팔고 뭐 돈을 받으니까 그거를 M&A에다가 여러 가지 네이버의 주주 가치 어떤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쓰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이 동남아 쪽 시장,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동남아 쪽 시장에서의 이 네이버의 어떤 그런 장악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가 향후 이 라인 야후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카카오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카카오 얘기까지 좀 같이 좀 가보도록 할까요? 카카오톡 1분기에 매출이 전년비 22%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급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카카오 네이버 모두 상당히 좀 긴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네이버 카카오 향후 주가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 AI, 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AI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 부분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투자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효성중공업이 100% 수소엔진 발전기를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데일리 산업면에 조금 크지는 않게 나온 기사긴 한데요. 왜 이 기사를 좀 가져왔냐면 이 100% 수소 엔진 발전기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수소로만 엔진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수소 엔진이 발전기 1메가와트급 발전기 한 대에서만 연간 7,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탄소 배출을 안 한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소 엔진 발전기를 장착한 회사가 이걸 가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게 되니까 탄소 배출권 부분에서 좀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탄소 배출권을 덜 사도 되고 또는 남는 탄소 배출권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영업 외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실 제가 이제 가져온 얘기는 이 이유인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현안이 전력 공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빅테크들이 무조건 전력 공급만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ESG와 연관해서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공급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효성중공업이 만든 이 100% 수소엔진 발전기라는 건 탄소 배출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공급 확보가 굉장히 긴박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또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 효성중공업의 기사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 좀 해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1,400만 명 개미 투자자들한테 큰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폐지에 주장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 금투세가 1월 1일 날 시행이 되는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5% 최대 이제 이자를 이제 세금을 내겠다. 이제 이게 금투세 핵심 내용인데 일단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죠.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 투자자가 15만 명 정도. 전체 투자자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금을 폐지할 경우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금투세를 만약에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경우 여러 가지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다. 투자 심리가 급냉을 할 것이고 냉각될 것이고 또 큰 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서 해외 쪽으로 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금투세 문제는요. 좀 운용의 묘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 얘기도 그렇고요. 조금 더 공론하는 작업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일주일 또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차홍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실 때마다 저희가 이제 화학 관련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또 관련주가 실적 발표했던 만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가 있었고 주가는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실적 부분에 앞서서 최근에 이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은 흐름 어떠했는지 그리고 글로벌 화학 기업들의 시가총액 흐름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까 제목에서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적자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건데 미국도 보면은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기준으로 보면은 4분기 때 2023년 4분기 전분기 때 적자였어요. 적자다가 지금 이제 흑자로 돌변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왜냐니까 이게 보면은 그 2억 톤인데요. 2억 톤 기준으로 에틸렌 기준으로 2억 톤인데 한 개에 100만 톤짜리를 만들어요. 100만 톤짜리를 만드는데 투자비가 얼마 들었냐면 한 약 5조 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는 이미 투자가 다 집행이 됐고 이제는 투자가 거의 적지 않다, 작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돌아서면은 계속 쭉 가버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장치들이기 때문에 큰 기계장치입니다. 한 개가 5조 원짜리고 매년 10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50조 원, 내년에 50조 원, 그 다음에 또 50조 원, 150조 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화학기업들은 가장 많은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때가 매수 적기입니다. 적기인데 미국은 돌아섰단 말입니다. 미국은 돌아서가지고 주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 색깔은 푸른색으로 했어요. 미국 전통적인 색깔이니까. 그 다음에 한국 색깔은 이제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보면은 어제 이제 롯데케미칼이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로 돌아가기 위한 임박한 순간까지 왔고, 그 다음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올 같은 경우는 흑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큰 폭으로 흑자로 돌아섰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LG화학도 적자에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그냥 임박해 있는 그런 수준인데 한번 보시면 알겠어요. 금호석유는 이제 원래 보면은 흑자에서 더 큰 흑자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다우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라이온델 바젤, 유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이온델 바젤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 번째가 보면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한국의 롯데케미칼하고 참 이게 보면은 붉은색하고 밑에 있는 파란색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같이 합작 공장도 있어요. 5조 원짜리 미국의 휴스턴에 합작을 해가지고 50%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공장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휴스턴이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제 루이지애나에 있는데, 그래 보면은 기본적으로 매출액도 똑같은데 하나는 적자에서 3분기 때 작년에 이제 웨스트레이크도 적자였으면 흑자로 돌아서면서 주가 다 가버렸어요. 그냥 이제 사상 최고치로 가버렸고, 한쪽은 아직도 이제 적자폭을 줄였는데도 아직은 우리는 이제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붉은색 격차가 났는데 이 격차가 큰 폭으로 났습니다. 거의 뭐 400~500% 정도 격차가 나 있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400~500%를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붉은색이 앞서 있었잖아요. 파란색을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보면은. 그래서 이 기업의 구조는 유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팔고 있고, 하나는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을 팔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을 팔고 있다. 이제 그런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우케미칼, 유럽의 라이온델 바젤은 뭐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레이크는 그냥 사상 최고치로 가버리는 형태. 왜? 미국이 금리 인하 될 거잖아. 그리고 이 세 개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은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우리는 수혜를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적인 그림인데 뭐냐면은,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보면은, 그러니까 S&P 500이 한 거의 2.7배 수준이래요. 매출액 대비 시가총, 매출액이 100이라면 시가총액이 거의 270 정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S&P 500 평균이. 그다음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보면은 100이면 한 170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22조에서 2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두 배 임박하면 그럼 40조 원 된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뭐냐면은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영업이익률이 제가 볼 때는 한 15%대까지, 피크 타임 때는 25%까지 갑니다. 그런 신뢰도가 있을 때는 주가가 빨리 반영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자회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큰 폭으로 아시아의 화학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라 붙는데 나는 신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봐야 되고, 경제를 2분기, 3분기 수익을 봐야 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중국도 아시아도 살아나가고 있고 공급도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이익이 마이너스 한 2%에서 영업이익률이
15% 20%대까지 올라가겠다. 장치 산업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럼 따라 붙는다는 거. 따라 붙는 기준점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우 케미칼도 좋아하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한국 쪽을 제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합작 공장을 함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웨스트레이크 그리고 국내 롯데케미칼 지난 20년 동안은 상당히 비슷한 주가 추이를 보였지만 지난 4년 동안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뒤엔 어떤 이면이 있을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실적만 놓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적자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2023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폭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뭐 기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셜티 정밀화학 쪽에서는 이익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기초 쪽에서는 수익이 이제 오히려 적자폭을 감소시키면서 올라갔고 특징적인 점은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더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보시면 연간 순이익 같은 경우가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올라가는데 이게 공장이 이게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원래 2017년 실적을 넘어가는 게 통례였어요. 그런데 가동 상태가 가동률이 좀 적게 올라가면서 이게 한 뭐 예를 들면 2조 5천억 정도 연간 당기 순이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은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를 맞은 거죠. 맞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아시아가 잠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실적이 빠져가지고 적자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반전하는 그런 순간에 도달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게 그 마이너스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당기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줄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특징적인 점이 롯데건설이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PF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 2조 3천억 정도 돈을 빌렸고 3년 만기로 그다음에 현금이 한 2조 정도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분양이라도 되면서 이제 이런 자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롯데케미칼도 원래 영업이익도 적자폭을 줄였고 자회사도 좋아졌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시장은 이제 흑자를 노렸던 거죠. 흑자가 되면 주가 큰 폭으로 반영했다는 게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로 보았잖아요. 그러면 사상 최고의 주가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옛날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 그건 뭐 예를 들면 뭐 25조 원이야? 그러면 뭐 4조밖에 안 되는 회사야? 뭐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분기별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작년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순이익을 보시면은 순이익이 적자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을 때 주가는 그냥 지금 보면은 그 2021년, 22년에 사상 최대의 이익보다도 더 많이 주가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팔고 미국에서 파는 거는 우리는 실적이 나오는 걸 확신해.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레이크는 먼저 가버렸고 그다음에 다우케미칼은 뒤따르고 있고 라이온델 바젤은 유럽 베이스인데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분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주가는 그냥 반응해버리는 형태. 유럽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 기업 모두 우리 미국이나 유럽 모두 이게 미국이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1년에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뚝 떨어졌다가 한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기준 금리와는 다르게 오히려 빠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더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예를 들면 뭐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라이온델 바젤 회장 같은 경우 직접 IR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분기, 3분기 우리는 시장 경제를 화학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 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미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로 가버렸고 다우케미칼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국내 기업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좋은 실적과 함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상 최고가까지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고 우리 국내주들은 해당 부분을 전혀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0.2배로 상당히 낮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동방이 있어요. 동방이 뭐냐면은
이게 전기차 같은 거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음극재를 싸는 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게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박이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용도 있지만은 이 AI용 가속기 AI용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동박도 개발을 완료했다고 그러고 테스트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 엔비디아만 해도 지금 이제 시가총 매출액 같은 경우 거의 한 80조 원 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동박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용 플러스 반도체용 동박인데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냈다. 이제 그런 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첫 번째 외부 환경인데 국내 기업, 국내 화학 기업들은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이라든지 그다음 대한유화, 금호석이 모두 다 국내 경기에 한 40% 좌우되고 있고요. 60%는 다 수출합니다. 수출인데 물론 요즘에는 미국하고 유럽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아시아가 중요해요. 아시아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점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국보다는 이제 오히려 보면은 이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인도까지 이렇게 범아시아를 많이 이렇게 수출 지역이 다변화됐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좀 작업률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보면은 근데 아시아는 공급 물량이 별로 없어요. 중국만 많이 좀 지었을 뿐이지 자기들 작업률하고 전 세계 제조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지었을 뿐이지 아시아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로나가 이제 다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 양해할 때 코로나 벗고 검사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시아는 그 정도로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딱 화랑서로 돌아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기준금리 추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추이를 큰 폭으로 내려줬는데 그래서 5.4%를 했잖아요. GDP 성장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고 다우케미칼이나 라이온들 바젤도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느리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회장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시아 경제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미국, 유럽보다는 아시아 경제가 큰 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머징의 아시아 쪽 이머징의 경제가 돌아간다 포인트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4개 기업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냥 약간 범용성도 많아요. 한 100% 중에 60% 정도가 뭐냐면은 경제가 좋아지면은 물건이 많이 팔리는 그런 화학 제품이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물건이 안 팔리는 제품인데 미국, 유럽은 상대적으로 좋았다. 근데 아시아는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자 모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최악의 시점 이럴 때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할 때 네. 이때가 최고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중국의 공급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라이온델 바젤하고 그 다우케미칼 회장이 의미 있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공급에 대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다우케미칼은 다우하고 듀퐁하고 합병을 했다가 다시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우는 범용을 가고 듀퐁은 스페셜티를 가는 인적 분할을 했는데 다우케미칼 회장이 딱 2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유럽 공장을 체크해 보니까 유럽이 이게 40년입니다. 이런 화학 공장들이 연령이 40년이라서 이게 노화된 조그만 공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게 스크랩, 폐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화학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럽 공장이 폐쇄되면 아시아 쪽도 좋아져요. 그래서 보면은 유럽 쪽이 폐쇄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말을 했는데 중국도 적자 부근에 있거나 적자까지 들어간 기업들이 제법 나오고 있더라. 화학 기업들 중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간접적인 말인데 그러면은 정설을 이렇게 아시아 쪽을 보면서 정설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탈중국에 대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오히려 인도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으로 전진기지가 멕시코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보면은 중국도 오히려 반도체, 고부가 쪽으로 가야지 이런 중부가 쪽에 있는 화학이나 철강 공장을 짓겠는가를 의미적으로 함의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2가지. 그래서 중국의 정설은 줄어들 겁니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요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변하는 순간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이다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증서를 줄여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되려 수혜를 받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신뢰인 것 같아요. 무슨 신뢰냐면은 이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5, 옛날 같으면 피크타임 같은 게 25%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이너스 2%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나는 중국이나 이머징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 그리고 흑자로 돌아왔을 것 같다. 그리고 공급 물량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고요. 타이밍은. 근데 나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2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실적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좀 더디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더디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돌아서는 거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격들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분기에 흑자 전환에서 주가 큰 폭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도 적자폭을 많이 줄인 국내 화학주, 2분기에는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되면서 주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 코리아 마켓 사이즈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화학주에 대해서 또 집중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장 전략도 이어지는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